안녕하세요. 주마식법입니다. 휴일 잘 쉬시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보셨나요? 내일부터 또 치열한 주식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고 고군분투해야 하는데 이 매운 칼바람을 잘 견디셔서 살아남으셔 갖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영상을 급히 찍게 된 것은 이메일로 여러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 질문 중에 제가 그동안 알려드리고 공부했던 검색식 뭐 이평선 뭐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뭐 또 그 엔벨로프 뭐 등등 그런 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지 그걸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해 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 공부도 덜 돼 있고 이 또한 그 경험치도 없고 이 실전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잘 활용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초보자님들이나 이 직장인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 차트 보는 눈도 키우고 또 매수 매도 그런 타임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이 실전 방법까지 알려드려야 하나 이 좀 고민했습니다. 이거 매일 보면서. 그래서 일단 점검 차원에서 그 여러분이 그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진 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유용한 팁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보시면은 이 차트 있잖아요. 이 차트에 보시면은 여기 뭐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또 이동평균선, 요거는 빼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화살표, 또 여기 장기이평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대는 일단 없앴어요. 왜냐면은 이평선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서 그러면 이런 구성이 차트가 될 거예요. 요 위에 밑에 거 빼고 보조지표 빼고 나중에 시간 되면 보조지표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이 실전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 차트 보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동평균선 보시면 단기평선 5일선, 10일선, 21선, 60일선, 초장기 이평선 있죠. 1000일선 처음에 요거 이렇게 구성해 놓으라고 그랬죠. 물론 11선을 빼고 그때 241선을 넣으라고 했는데 240선 넣을 필요 없죠. 여기 종가지수 여기 지수로 보는 거 221선 요걸로 해놨으니까 그거 빼고 일단 단기 평선도 꼭 이 잘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20가 2로 해놓으라 그랬죠. 이 편차를 2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수로 된 거 중장기 이평선 제가 여기 221선하고 451선하고 대신에 이평 종류는 지수로 꼭 해놓으라 그랬죠. 일단 요게 기본입니다. 요거 기본으로 차트를 설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더 실전에 활용을 하려면 이 차트가 좀 복잡하더라도 일목균형표 있죠. 일목균형표에서 이 라인 이 기준선만 남겨두고 여기 구름대 했는데 구름대는 일단 체크를 빼세요. 여기 지금 선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빼고 기준선만 놔두세요. 그리고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살표 알려드렸죠. 그 눌림 화살표 요거 그리고 이평선 장기평선을 또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지우고 그러면 이게 우측으로 하면은 지표축에 있잖아요. 지표축에 하면은 여기서 가격 치면은 바로 가격 이동 평균 나오죠. 요거를 클릭하세요. 그래갖고 적용 누르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새로 설정을 하세요. 설정을 하시고 여기다가 200일선 그 다음에 300일선 그 다음에 480선 요거
단수는 그대로 놔두시고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요거 체크 빼버리시고 230, 400 요만 넣고 201선 색깔만 변경해 주세요. 요로 쭉 색깔만 변경하면은 색깔은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녹색으로 해갖고 일단 포인트 요거를 좀 굵게 하세요. 4포인트로 하고 요거를 원으로 다 하세요. 원. 그 다음에 300은 뭐 고동색으로 해갖고 이것도 원으로 다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원으로 하고 413하고 480선도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원으로 해놓으세요. 원으로. 요거는 그냥 이 차트에서 그 상황만 보려 그래요. 추세 상황.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점점들이 막 많이 나타났죠. 나중에는 이제 좀 숙달이 되면 이런 건 이제 없어도 돼요. 제가 알려드린 여기 지수, 그 다음에 단순위로 된 요것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아직 초보자님들 그런 게 보니까 일단 이평선을 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됐죠.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거 있죠. 저별은 나의 별 검색 시 일단 그거부터 실전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조건 검색식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때 제가 여기 저장하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저장을 꼭 하세요. 그 저장한 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검색식이. 그럼 여러분하고 그 알려드린 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갖고 한 가지 제가 소스를 빠뜨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댓글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이 조건을 더 집어넣고 자기에 맞게끔 이제 설정하는데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집어넣고 또 꼭 이 성과 검증을 해보세요. 그 몇 달 동안 거를 차근차근 보면서 그 다음에 성공률이 그 주가들이 성공률이 높은가 안 높은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성과 검증 눌렀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주가 돌파. 예? 여기를 지울게요. 여기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그 알려드리면 검색하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다 올라가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빼뜨려 놓은 게 뭐냐면은 요거보다도 그 조건식 하나를 여기다가 주가 돌파 치시면은 여기 주가 돌파 있죠. 주가 돌파 누르면은 여기 조건 나오죠. 1주기 일봉전 고가를 그러니까 일봉전 여기 고가 있죠. 요거의 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기 쉬워요. 근데 제가 요거 공부해 보시라고 요거 안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주가가 이거 돌파 안 하고 이 돌파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하락을 하거든요. 그게 이게 돌파를 못하면은 그렇지만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요거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아셨죠? 그럼 여기 추가를 누르면은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 검색 딱 누르면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뭐 전일비 거래량 이런 걸 잘 보고 또 이 종목 선택을 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계양전기 거래량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일비도 200% 넘고 그러면 이제 이 계양전기를 한번 볼게요. 이 계양전기를 보시면은 이 이평선 지금 점점점 있죠. 장기 이평선들이 전부 밑에 있죠. 어? 여기부터 보시면 크게 한번 보면은 이 이평선 밑에가 있질 않잖아요. 위에가 있질 않잖아요. 왜냐면 이런 장기 평선은 위에 있으면 다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일단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장기 평선들은. 이 캔들들이 전부 장기 이평선에 위에 있죠. 한 가지. 이 천일선 있잖아요. 이 천일선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천일선은 안 나타나요. 그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를 클릭하라 그랬죠. 여기 클릭. 연속 조회라는 거 요거. 보이세요? 요거를 누르면은 여기 나타나잖아요. 요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여기 화살표도 좀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천일선 돌파할 때 이 화살표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화살표 위에 있으면은 이게 거의 한 4년 동안 정도 되는 이평선이거든요. 이 이평선 위에 있으면은 주가가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이 보시죠. 여기 딱 선으로도 그으면은 여기잖아요. 이 주가가 이 밑에 저항받고 올라가고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항상 한 번씩 클릭해 줘야 돼요. 이게 어디에 위치했나, 이 차일선이. 그러면 위에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서 사면은 여기 있는 시세를 수익을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다른 종목을 누른다. 뭐 평화홀딩도 누르면 없어져요. 그게. 그럼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위에 중장기 이평선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게 매물이나 마찬가지고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전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그런 선들, 제가 사용한 선들은 없어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 기본적인 거 갖고도. 여기 보시면은 요거 알려드리는 거 450선이죠. 지수로. 요거는 요 파란색이 408선. 이 장기 이평선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돌파해야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꼬리를 달고 나였잖아. 이게 쉽게 해서 매집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쉽게 돌파하기가 어렵거든요. 장기 평선은.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지금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눌러버렸죠. 연속조회. 천일선이 어디 있나. 그럼 클릭하면은 천일선이 더 위에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천일선이 여기 또 있죠. 여기. 그럼 여기를 돌파해야만이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좀 꼬리 달고 있는 지금 박스권에 있는 전고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하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여기 천일선 돌파하면. 그나마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 평선을 이렇게 깔아놓고 일단 초보자님들은 이런 거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무턱대고 막 이 검색시 있다고 해서 종목 사고 또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고 이런 장기 평선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뭐 1001선, 481선, 450선 막 위에 있잖아요. 일단 다른 선을 안 걷다 치더라도 선은 꼭 그으세요. 이 정고점 선은 꼭 그으세요. 그 선 긋는 연습 꼭 하시라고 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데 이게 주가가 쉽게 가겠어요?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게 이게 막 흔드는 거예요. 이거를 돌파하면은 뭐 올렸다 냈다 막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력들이. 이런 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왜냐면 한 번에 돌파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다고요.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왔을 때 지금은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잖아요. 평화홀딩스도. 어? 그 이런 이제 장기 평선만 돌파하면은 이런 차익선만 돌파하면 4년 동안에 밑에 있다가 돌파하는 거라서 이 주식의 이외 위에 있으면 탄탄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뺐다 다시 오르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차트 보면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장기 평선들이 위에 있으면 쉽게 돌파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고 맞고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 우리 전문가들은 솔직히 이런 건 몰라도 이런 차트를 보면은 이런 정보점 있고 또 매물 뭐 거래량 보고 이런 걸 다 파악하면서 그 대응하고 하지만 초보자님들이나 주식 그 직장인분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차트도 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장기 평선이라도 꼭 깔아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중장기로 보더라도 이런 걸 돌파하면은 한 며칠 들고 가도 충분하거든요. 단타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제가 천일선을 꼭 깔아놓으라 한 이유가 요 뒤에 거는 진짜 숙달이 되면 뭐 200일선, 300일선, 400일선 안 깔아더라도 요거하고 요거 지수만 갖고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깔아놓으세요. 일단 모르시니까. 그러면 이 이평선도 어린다 그러면 이게 다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무조건 또 뚫었다고 이렇게 쫓아가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올렸다가 다시 한번 뺐다가 하면은 여기가 지지가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장기 평선이 이렇게 빨갛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양봉으로 딱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가 지지가 돼요. 장기 평선을 돌파한 다음에 눌림을 줄 때 여기가 지지가 돼요. 여기 지지 안 되고 내려가죠. 그럼 이거는 관심에서 꺼야 돼요. 보통 이렇게 장기 평도 뚫면은 내려오면은 거기를 지지해갖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가 여기도 이렇게 돌파하면은 내려와도 지지받고 올라가고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지지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주가들은. 그러니까 장기 평선이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일단 올라가서 눌림을 주고 지지가 확실히 되나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 장기 평선을 돌파했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일단 관심을 꺼야 돼요. 다시 올라올 때까지. 이런 게 이제 실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 예전에 저도 초보 시절에 이런 거 하면서 연구하면서 뭐 또 돈 주고 배우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런 걸 배운 거예요. 다 배우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알려드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면은 일단은 이평선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뭐 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고 그 다음에 그 천일선 이제 그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아까 이 검색식 저기 이게 추가하세요. 주가 돌파. 요거 주가 돌파하면 요거 검색을 누르면은 여기 하고 저거 들어가기 전에 성과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참. 성과 검증을 하면은 일단 28일 날 한번 볼게요. 확 줄었죠. 그때 한 20 몇 개씩 됐는데 다시 보면은 요거를 빼죠. 그러면 검색하죠. 숫자가 늘었죠. 성과 검증도 클릭을 하면은 여기 성과 검증 누르죠. 그럼 23개잖아요. 23개인데 요거를 이제 집어넣고 주가 돌파. 물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평선 종가일보 시가동 양료 이것도 숫자 변경 가능하다 그랬죠. 0% 해도 되고 마이너스 1% 해도 되고 뭐 2% 해도 되고 그거는 자기가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검토를 해보세요. 근데 제가 다 이것도 다 해본 거기 때문에 이 최상으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최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고 또 어느 분이 그 어느 분이더라? 어느 분이 여기다가 사봉정 거그 넣어서 해도 그거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넣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이 검색식이 나타나는구나. 종목도 줄고 근데 종목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종목이 떠도 그런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 종목이 다 떴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종목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뜬다고 해서 물론 검색식에 나타나는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뭐 하락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종목도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은 여기서 항상 보는 거래량 전일비 이런 거 꼭 보시라 그런 거예요. 그건 집어넣고 성과검증 한번 해보면은 아까 20 몇 개에서 8개로 줄었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 새로 이제 여러분에게 넣으라고 한 거는 아무래도 주가가 더 상승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오스코테 이거 보시면은 전체 보기를 한번 보라 그랬죠. 전체 보기 누르면은 주가가 어때요? 지금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가더라도 쉽게 많이 못 가고 많이 먹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약에 하시더라도 단타를 하는 거예요. 단타. 장기로는 게 여기 이평선들이 전부 다 이 점점점이 전부 밑에 있잖아요. 그 전에 이거를 돌파할 때부터 이 보세요. 여기를 이 점점점 있는 데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막 상승하고 이런 데 보세요. 이런데 다 지지받잖아요. 지지받고 가잖아요. 또 계속 이런 건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은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은 이 막 흔들고 가더라도 주가가 계속 오랫동안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얼마에 이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은 가격대가 음? 지금 뭐 2만 원대에서 6만 원만 쓰니까 300%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 평선을 그래서 직장인분들이나 좀 중장기로 하는 분은 장기 평선을 1000일선 돌파하는 거 있나 그 다음에 여기 450선 돌파하는 거 있나 요것만 봐도 충분히 파악은 되는데 더 모르니까 점점점을 놓고 이 캔들들이 이 점점점 위에 있나 위에를 돌파했나 그리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거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격이 너무 크잖아요. 장기 평선하고 그러니까 가까운데 제가 220 22선 요거 설명할 때 요 가까이 근처 걸 사야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손절을 할 수 있는 그 손절이 작고 올라갈 때는 크게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 근처에 주로 사라는 거예요.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이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주가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온다고요. 이럴 때 이렇게 눌림을 줄 때 잡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내려온다고 했죠. 응? 바로바로 안 가고 항상 이렇게 오르락내락 하면서 흔들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아셨죠? 성과검증 또 다른 거. 이것도 보시면은 28일 여기잖아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
그 요런 모양이 딱 나타나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 제가 여기 그 삼봉전까지 보는 거는 보통 뭐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전거는 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삼봉, 이봉, 일봉전만 잘 관찰을 하면은 되거든요. 그 위에 있는 것까지 하면은 더 촘촘하고 뭐 좋을 수는 있지만은 또 너무 종목이 안 뜰 수도 하기 때문에 이 삼봉, 이봉전 있는 캔들들이 중요해요. 특히 그 일봉전에 있는 캔들이 이 주가가 당일날 상승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봉전은 어떤 기준에 항상 그 못 미치는 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일 상승하는 그 캔들 양봉은 이거를 항상 이기는 캔들. 그래야 기술적 반등해서 단타를 치고 나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눌림 뭐 알려드린 것도 다 그런 기준선 위에 밑에 있다가 이 기준선 돌파 못했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럼 기준선 밑에 있다가 이런 게 있다 갑자기 빵 올라가면은 쫓아 들어가면은 기본으로 1% 이상씩 먹어요. 다 욕심만 안 부리면은.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먹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꼬리 나르고 이 기준선도 밑으로 확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대응을 못하면은 무조건 욕심 부리지 말고 1%씩만 먹고 해도 한 달이면 20%라고요. 물론 그건 수치적으로만 따져서 그렇겠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찌됐든 자꾸만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새는데 성과 검증 다시 이용 이제 여기 나타났죠. 그러면 지금 삼봉종 캔들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모양이 지금 그 다음에 양봉을 상수하고 있는 캔들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캔들. 예? 그럼 그 다음에 위에서 캔들을 위에 올라가잖아요. 요 고점을 돌파하고 바로 직전 캔들 일봉종 캔들 고점을 돌파하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럼 손절은 이 고점을 깨면은 종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깨면은 매도하면 돼요. 손절. 그래 얼마나 돼요 이거 해봤자. 어떨 땐 1%도 안 돼요. 보통 1%에서 2% 내외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는 손실은 적게 하고 수익은 크게 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퓨처스 보시면은 28일 여기죠. 여기 이제 내려왔죠. 캔들 3개가 쭉 내려오고 여기 고점을 돌파했죠. 여기 고점 여기잖아요. 고점 0%인데서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12%까지 올라왔으니까 욕심 안 부려도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볼린저가 지금 하단선에 있잖아요. 하단선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있다가 볼린저 밴드는 뭐예요? 이 주식이 다니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선 밑에 있고 하단선에 이렇게 내 있으면은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는 성질. 그러면 양봉이 생기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하단선에 있기 때문에 스윙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저점에 있어도 이 볼린저 밴드가 지금 돌지를 않았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락 중이잖아요. 지금 하락 중.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한 한은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에 이날 매수를 해갖고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단타를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날 사고 그날 팔아야 돼요. 그래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종목을 사갖고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물론 지금 여기 상을 보면은 저점에 있어도 이것도 어 지금 시세를 쫙 내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끝났죠. 지금 보면 이것도 저점에 내려왔어도 그러면 이날 28일에 양봉을 내고 지금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단선 안으로. 그러면 지금 장기 평선 여기 요거 근처잖아요. 그러면 요거 돌파할 때 사시면은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오른 만큼 이 기간 조정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행보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이제 그런 거를 파악을 못 하잖아요. 초보자님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요 근처에 있는 이 종목이 하단선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날은 단타만 먹고 나오고 응?
아까처럼 뭐예요? 이거 오스코텍 뭐 이런 것처럼 이 기준선도 올라가고, 응? 28일날 28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5일선 우회도 있고 10일선 우회도 있고 21선을 돌파 못했지만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날 샀으면 수익이 얼마나 나는 거예요? 예? 한 9% 10%씩 나는 거예요. 이 기준은 항상 이전 캔들 고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 이 캔들의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 오늘 추가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돌파할 때 아니면은 이런 걸 샀으면 이제 이평선이라고 연결시키면은 이 22평 있잖아요. 그걸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찍고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그냥 단타로 또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 거는 이제 억울해 갖고 요 수익을 놓치는 거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일단 배우는 과정이고 수익 내는 거를 욕심을 내지 마시고 조금씩 수익 내는 걸 하다가 이제 차트 보는 눈이 생기면은 아,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저점이 여기서 지지받고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쌍바닥 그렸구나. 어?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쌍바닥 그렸죠. 여기 쌍바닥이잖아요. 이 저점. 아, 쌍바닥에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또 검색 시기에서 또 알려주는 그 종목이 떴구나. 그러면 아, 이거는 좀 더 들고 와도 되는구나. 그럼 좀 더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차트를 볼 수 있는 거면은. 이게 다 실전이에요. 이게 실전. 그리고 또 올라가면은 여기 기준선 위에 또 올라갔구나. 그럼 좀 더 갖고 있는 거.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기까지는 가요. 일단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물론 안 찍고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평선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장기 평선을 깔아놓고 이 캔들들이 이렇게 장기 평선 근처에 있는 거 만약에 샀는데 근처에 있다. 그러면 직장인분들 초보자들은 조금 더 두고 가세요. 그런 거는 만약에 이 근처에 종목이 떴다. 이렇게 장기 평선 있잖아요. 장기 평선 돌파하고 특히 요거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저기 장기 평선은 221선. 요 근처에 있는 종목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분할로. 여기서 조금 사고 또 내려올 때마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다시 200선 근처 오면은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 내고 다시 여기 내려오면 사도 되고 그거는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주식은 무조건 대응이에요. 대응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나고 적게 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장기평선이 이 캔들 밑에 있으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해도 안 팔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님들이 그런 걸 잘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냥 사고 떨어지면 팔고 또 조금 올라오면 팔아버리고 조금 내려와도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수익이 뭐가 나겠어요. 수익은 1% 나고 손해는 막 5% 10%씩 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니까 이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 깡통을 차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니까 어찌 됐든 이 이평선 이용할 거는 이 단기 평선도 중요하지만 장기 평선은 더 중요해요. 사실 단기 평선은 그냥 단타나 치고 스캘핑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 거고 초보자님들이나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 장기 평선이 중요하다고요. 장기 평선. 이 장기 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또 캔들이 밑에서 있는 종목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 일목기념표 구름대 밑에 있는 종목도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초보자님들은 이 장기 평선에 밑에 있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을 이런 식으로 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최근 거 21일 거 그러니까 종목은 진짜 확 줄었죠. 그렇게 떠도 거래량하고 꼭 전일비 꼭 보라 그랬죠. 그러면 뭐 진양산업 그러면은 21일 날 21일 여기죠. 여기 이제 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위에가 뭐 양봉이든 하든 이 3봉, 2봉, 1봉만 중요하니까 그러면 사람 모양이 됐죠. 그러면 이제 갭으로 뜨고
이 20평, 22평선, 22평선을 우회로 올라갔잖아요. 이거 쫓아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20선 위에 올라오고. 그 쫓아 들어가도 이렇게 수익 나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초보자님도 이런 거를 못해. 이렇게 올라가니까 갭 떴으니까, 아유, 갭 떴으니까 또 떨어지면 손해나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초보자님들이 착각하는 게 이 주가가 낮은 가격만 살았는데 이 낮은 가격은 이 잘못된 개념이에요. 주가가 상승했을 때 높은 것도 낮은 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이 정고점을 돌파했다든가 정고점을 돌파했는데도 이 주가가 상당히 올랐을 거거든요. 뭐 신고가 돌파할 때도. 근데 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 산다고요. 이 주식들. 근데 그런 걸 더 사야 돼요. 이 달리는 말에 사야 되는 것처럼 이 주가만 밑에 있고 거래량도 없고 주식이 싸니까 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수익도 못 내고 그런 주식이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야 돼. 이 달리는 말에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점에 있다고 해서 이 무조건 안 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주가가 이 흐름이 이 주가도 이게 흐름이 안 깨지면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주가가 좀 상승 중이잖아요. 그럼 전체 보기를 누르면은 좀 꽤 올라 있잖아요. 어? 지금 여기 있는 신고가는 지금 아직 돌파를 못했지만 보시면은 이 장기 이평선도 다 밑에 있고 주가가 계속 이런 구체에서 샀으면 수익 많이 났겠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좀 이해하신 분들은 그럼 이제 이런 데서 못 샀어요. 그럼 이런 데서 이제 만약에 살 그 자리가 왔어요. 근데 이런 데서 지금 종목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20평선 올라가고 저 11선 위에 있고 그러면 이 단기 이평선이라도 이 10일 이평선에 올랐다는 거는 10일 동안에 주가가 안 떨어지면 돼요. 10일 동안에. 10일까지는 안 가고 보통 7, 8일? 그 밑으로만 안 오르면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단기 평선이에요. 그럼 5일선 올라갔죠? 그럼 이 5일은 뭐예요? 5일, 5일 동안이니까 보통 3, 4일 안에만 이 주가 이 5일선을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까지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실전에서. 실전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갖고 주가를 더 들고 가고 하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기준선 위에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만약에 이런 종목이 떴으면은 그러면 딱 사면은 계속 수익 나잖아요. 수익 나고 그 다음에 이평선을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러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 볼린저 밴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 볼린저 밴드는 보조 지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는 그때 제가 이제 설정하고 매매하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렸는데 그거 한번 설명하려면은 그건 진짜 한 달 이상 해야 돼요. 일목균형표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 한 달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굉장히 그게 설명할 게 많아요. 일목균형표는. 근데 이제 그거 모르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주가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주가가 다니는 길이고 이 노란 선 21선이 이 중심선인데 이 차도로 말하면 중앙선이라고 했죠. 중앙선. 이 중앙선 밑으로 하면 자기 차로대로 이 차들이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탈을 하면은 차선을 이탈한 거잖아요. 그럼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끊어줘야 된다고. 끊어주고 다시 해서 다시 올라오면 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내놓은데도 안 팔고 올라가는데도 안 사고 어디서 사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평선에 이 차도를 잘 가다가 이렇게 이탈을 하잖아요. 이 상단선 이제 돌파를 하면은 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밑에 보면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면은 잠깐 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이렇게 잠깐 갔다가 거래량도 많이 안 터지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가르쳐 줘야 되나? 이 보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해갖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거래량이 밑에서 빵빵 터지면은 거래량이 여기가 많으면은 이렇게 좀 더 올라가고 이제 내려올 수 있는데 보통 2, 3일 좀 더 가면은 그런 게 급등주예요. 그런 게 쉽게 얘기해서 급등주.
그 급등주는 요거를 돌파할 때 사든가, 제가 빨간 선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빨간 선, 그 빨간 선을 돌파하는 거는 무조건 급등을 해요. 이 볼린저 밴드가 그런 역할을 해요. 보통 그 빨간 선은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볼린저 밴드 지금 기본 20에 20 요거를 돌파하면은, 돌파하고 만약에 다른 정보 한번 볼까? 다른 정보가 있을래나? 계양전기 한번 볼까? 계양전기 있네. 지금 계양전기가 지금 달리는 말이나 똑같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볼린저 밴드 타고 가잖아. 이렇게 이 타고 가면은 이게 이탈할 때까지 팔면 안 돼요. 이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는 거, 이거는 급등하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절대 팔면 안 돼요. 그리고 팔 때는 어디냐? 그럼 이 볼린저 밴드 이탈을 할 때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해도 일단은 이 음봉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이탈을 하니, 양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 음봉, 이 양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파는 게 아니에요. 양봉으로 이렇게 이탈했다가 양봉으로 올라가는 건 팔면 안 되고, 이렇게 음봉으로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눌림이에요. 눌림 준다고요. 이렇게 세면은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눌림 주면 거래량이 줄죠. 이 거래량이, 이런 것도 다 팁이에요. 이렇게 장대 양봉 세우고 이렇게 거래량 줄이는 거는 매도 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보유해도 되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볼린저 상단을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일단 파세요. 팔고 다시 돌파할 때 사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배웠죠? 캔들 모양. 어? 잉태형이잖아요. 잉태형. 하락 잉태형이잖아요. 하락 잉태형 배웠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20선 위에 11선 있고 5일선 있고 정배열이죠. 그럼 여기서 내려와도 여기 21선만 안 깨지면 계속 홀딩해도 되는 거예요.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어려운 거는 알겠지만은, 이게 또 너무 많이 설명을 해드리나 머리 아프게. 하여튼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은 주가가 급등하는 자리고, 급등을 하면은 요거를 이탈할 때까지는 매도를 안 하면 돼요. 매도를 만약에 이렇게 운봉 갖고 내려왔는데, 종가상 이렇게 운봉을 내려왔는데, 여기 5일선 있잖아요. 5일선도 지금 안 깨졌죠. 그러면 운봉으로 내려와도 깨졌더라도 일단 다음날 한 번 더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여기 돌파할 때, 돌파에 샀든가 요 밑에 샀든가, 만약에 샀으면은 일단은 아직 수익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운봉 떨어지면은 이거는 주가가 이 20선도 깨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나 했더라도, 여기 음봉이 생기면은 일단 초보자들은 일단 팔고 다시 돌파할 때 사고, 그리고 수익도 항상, 제가 뭐랬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 했죠. 그리고 이런 거 알면은 요 밑에 5일선 이런 게 안 깨지면은 일단은 홀딩 해도 돼요. 그 홀딩 하면은 이렇게 한번 파동을 한번 준 거잖아요. 이렇게 파동을 한번 주고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려왔다가 지금 횡보하잖아요. 횡보했다가 이게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모양새가 지금 11선이 쭉 좀 타고 올라가잖아요. 5일선도 좀 타고 올라가고, 여기 20선도 지금 꺾이지가 않고 지금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무서워? 이런 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응? 대신에 여기서 유의할 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20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알려드려야 되나? 아까 이렇게 20선 타고 올라갔는데, 이 20선 깨면 일단은 무조건 손절, 익절 다 하셔야 돼요. 이게 깨면은, 이거 깨면 이제 내려가면은 올라와도 여기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게 21선이 이제 저항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은 올라와도 20선에 부딪히고 내려간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5일선은 지금 이게 지금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이게 5일선 이렇게 타잖아요. 5일선 타면 이건 쫓아들어도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붙는다고요. 근데 그 종목이 이제 그날 월요일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올라갔어요. 좀 상승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을 했는데 여기 딱 이제 올라갔다 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여기를 못 올라탔죠. 그러면 이거 하락이에요. 여기 못 올라가요. 여기서 저항이 돼 버렸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도 이게 선이 지금 안 죽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올라갔다가 또 부딪히고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꼬리 달고 내려가고 여기 이후를 못 올라갔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으면, 그래서 여기서 이 11선에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여기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여기 지지 한 번 받았잖아요. 11선은 지지 받으면은 또 한 번 지지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최후 보루는 21선이에요. 21선 무조건 이 볼린저 볼 때는. 이해하셨나요? 너무 많이 알려드려갖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또 머리에 주입시킬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이 종목이 뭐 나타났다 그러면은 뭐 이런 사항이 있다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볼린저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볼린저 설치하면 이 볼린저하고 이 궁합이 맞는 보조지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RSI예요. RSI. 그거 나중에 제가 설정하고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하고 같이 해놓으면은 좀 더 확률도 높일 수 있어요. 이 볼린저 밴드하고 또 하는 게 이게 요거 지금 볼린저 밴드 했고 일목균형표는 좀 더 있어야 되고, 일목균형표는 하여튼 이 기준선을 잘 보세요. 일단 이 기준선, 이 기준선에 위에 있냐 아래 있냐, 아래 있고 이제 다시 설명이 끝났으니까 여기 보시면 구름대를 다시 설정을 하세요. 설정을 꼭 하시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 여기 이평선 이 천일선 꼭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여기 지수로 된 이평선, 그 다음에 여기 일목균형표, 요거는 꼭 요 기본은 꼭 해놓으시고 차트를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가 좀 더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다른 보조지표 뭐 엔벨로프도 넣고 뭐 여러가지 넣으세요. 그거는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숙달이 잘 되면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자기가 이제 연구해서 만든 선으로도 충분히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보조지표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 지금 나중에 제가 진짜로 뭐 구독자 수가 뭐 1000명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제가 공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공개를 꺼려 하냐면, 이 제가 이제 이 전문가 같지 않는 전문가를 이제 사악한 전문가라고 말하는데, 이 사악한 전문가들이 이런 걸 악용을 해서 이렇게 매매하고 그럴까봐 제가 공개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는 제가 이게 만든 선이나 이런 거는 진짜 몇 명 빼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거니와, 특히 그 이렇게 고점 저점 중심선 만들어 놓은 그 로직은 어떤 전문가도 없어요. 그거는 이 고점 잡고 저점 받고 이 중심선하고, 이 중심선 밑에서 저점이 나타나면 그거 사면은 장기적으로 쭉 돌면 고점까지 무조건 가요. 시간이 걸리면은. 근데 저점 고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 예를 들면은 유료로 팔았다 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팔고 하면은 그게 공개되면은 이 효용 가치가 없어요. 효용 가치도 없더라도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공개가 돼갖고 수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은 그거는 뭐 희석 가치는 물론 또 세력의 이 사람들이 이런 로직을 또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해도 이 공개를 이렇게 막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해갖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그냥 가이드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이게 지금 막 힘들고 수익도 못 내고 손해 많이 나고 하신 분들 저는 이런 거 이제 알려드리고 조금 더 수익에 도움되고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만은 그런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뭐 무슨 핑계 댄다 뭐 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이런 공개를 하면은 이런 거를 악용을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악용을 하고 이런 것도, 이런 검은 선 위에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면은 무조건 급등해요. 여기도 급등하죠. 여기 보세요.
21선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 급등한다고 그런 거 다. 이런 로직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이 빨간 선을 위에 쓰면은 이 빨간 선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 놔둬도 돼요. 뭐 이런 로직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보면은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많이 나게 해서 연구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여러분도 공부를 하면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지. 그렇지만 그런 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은 정말 나중에 꼭 그 자신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분명히. 그거는 제가 장담해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은. 그리고 빨간 선은 이것도 2, 3일 딱 먹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3호 전기라고 써놨잖아. 3호 이게 3일, 5일 그 사이에 딱 먹고 나오는 화살표요, 이게. 이 화살표가. 요거 이제 검색식도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초보 시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제가 어? 지금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줘 갖고 좀 더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다는 표시를 해놨지만 이 황금 누른 것도 지금 제가 사용을 안 해요. 다른 거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다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차트 구성을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공부를 하면 하나씩 하나씩 하시고 이런 볼린저 밴드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꼭 이런 검색식 만들면 성과 검증을 해서 실패 없는 검색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과 검증하고 종목들 뜨면은 이렇게 전일비 거래량 뭐 예를 들면 뭐 거래대금 체결강도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뜨면 체결강도가 높아져요. 장중에는. 그래서 체결강도 이런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장중에는 체결강도가 다 100 넘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100이죠. 거래가 끝났기도 100이지만은 이 거래 중에는 막 200% 넘고 막 그래요. 체결강도가. 그러니까 이런 건 굳이 필요 없어요. 검색식에 넣을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옛날에는 다 넣고 해봤는데 지금은 넣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장중에는 이런 종목이 되면 다 100 이상 뭐 200 이상 다 이래요. 그 아셨죠?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일 또 수익 대응 잘하셔서 수익 꼭 나시고 제가 또 매매한 거 여러분 또 영상 올려서 또 어떤 종목이 또 관심주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통 보면은 이런 게 관심주예요. 이렇게 노란선 뜬 게 관심주거든요. 저는 이렇게 노란선 이렇게 뜨죠. 노란선. 어? 엔젠바이도 지금 떠 있는데 이날 꼬리를 많이 날고 왔어도 그래도 관심주예요. 왜냐면 5일선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DS 인베스도 여기서 상승하고 지금 눌림 한번 주고 노란선이 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한번 딱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21선 돌파하면 그냥 홀딩하고 가면은 목표는 일단 이 기준선 근처 21선 근처에요. 이런 목표는 만약에 사고 들어가면은 이런 이평선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이평선 그냥 멍해 쳐다보지 마시고 이런 거 보시면은 저가에 내려왔지만은 충분히 지금 이런 것도 내려왔고 지금 아직 그 여기 있는 구름대를 좀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 돌파를 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21선 아니면 지금 여기 장기 이평선이 흐르잖아요. 그럼 요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21선보다 이 장기 이평선이 더 저항이 세기 때문에 요 근처만 보는 거예요. 단기로 빨리 먹고 나오는 게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떤 종목 이런 게 뜬다 그러면 갑자기 장대 음봉사고 이런 거 다 돌파한다. 어? 그러면은 그런 거는 진짜 쫓아 들어가고 먹고 파는 거예요. 그날은. 왜냐면 눌림을 주거든요. 무조건 그런 것들은 눌림을 줄 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실전적이고 보면은 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거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N쪽에는 한 7만 있고 여기는 한 17만 있죠. 여기가 더 많으면은 주가가 못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막 6천 얼마 있잖아요. 대충 말씀드리면 여기에 막 갑자기 막 10만 주, 20만 주 있으면 주가가 요 근처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가요. 그 세력 물량이거든요. 그런 게. 그럼 거기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했는데 위에 보니까 또 있어요. 뭐 20만 주, 뭐 30만 주가. 그러면 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서 파는 거예요. 팔고 요 밑에서는 막 이 밑에 뭐 20만 주, 10만 주 있죠. 그러면 못 올라가요. 그거를 먹고 가야지. 절대 못 올라가요. 막 밑에 이렇게 물량이 막 10만 주, 여기 지금 호가창 보면은 만주, 뭐 10만 주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기본 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일단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요 밑에 예를 들면은 지금 만대로 있잖아. 근데 여기 뭐 10만 주, 예를 들면 15만 주, 뭐 주가가 조금 그 낮은 가격들은 막 100만 주, 뭐 50만 주, 뭐 이런 거 걸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거를 먹고 가더라도 절대 못 올라가요. 계속 내리는 거예요. 계속. 호가점 보는 게 이제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팁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알려드리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